안녕하십니까? 대한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펀! 독한복귀 장속입니다. 자, 지난주는 시작하면서 알파고 얘기, 이세돌 얘기, 바둑까지 썰이 많았지만 이번 주는 바로 지난주 경마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한 한 주였어요. 3월 들어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2주차 경마를 망쳤고, 그리고 월요일날 독한복귀를 통해서 지난 경마를 돌아보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시작해보겠다. 장석의 예상을 한번 해보겠다. 사실 2주차가 사실 별거 없다 보니까 뭐 알파고 얘기라든가 바둑 얘기라든가 새돌이 얘기로 채웠던 것도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마음을 좀 다잡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신과의 다짐이 필요했던 그 시기였고, 3주차를 넘어서 4주차로 넘어서면서 3월 경마를 마무리할 단계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다. 사실 지난주 월요일 방송 자체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한다면 뭐 잘 됐다면 뭐 바둑 얘기, 새돌이 얘기가 왜 필요했겠어요. 결국 할 말이 없고 식구분들한테 좀 미안하다 보니까 정말 크게 한번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잡설이 많았던 2주차. 그래서 사실 이번 주는 상당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부담감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냉정하게 돌아보고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좀 새롭게 한번 장석이 할 수 있는 예상을 좀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만약에 3주차까지 결과물이 없었다면 이번 주는 사실 오늘 이 시간이죠. 여러분들하고 어떤 얼굴을 마주하나 싶나, 마주해야 되나. 사실 토경마 시작과 함께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님들께는 흔들리지 않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깨져도 장석의 경마를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게 말이 쉽지 직업의 특성상 경주 하나하나에 연연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적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경주 하나하나에 제가 딱 보는 거, 제가 잘하는 거 위주로 토경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경마 승부처가 4개였는데 메인 승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주들은 다 적중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첫 번째 승부처였던 그 3경주에서 의미있게 시작을 한 토경마는 상당히 좀 의미있게 좀 시작을 했던 경주였고요. 특히나 이제 토요일날 9경주 같은 경우도 투어 마이어스, 그 당시 경주가 1000개가 많이 팔렸던 경주였거든요. 근데 1000개는 제가 현장에서 날렸죠. 1000개는 직전 경주 복귀를 통해서 이미 중거리에 한계가 드러난 마필이기 때문에 또 팔린다고 해서 내용은 없다. 그래서 꺾어내고 키마 19.9배당까지, 그리고 마지막 승부처였던 12경주까지, 그리고 뭐 나머지 뭐 제주, 뭐 서울의 잡배당까지 하면서 토경마 충분한 만족감을 가지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정신 차리고 신경 쓴 만큼 양일간의 나름의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토경마의 결과물에 있어서 인정을 하겠지만 적중이 시원치 않았던 1회 경마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컸으리라 생각 안 할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1회 경마가 조금 더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2주차 독한복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흔들리지 않고 제 예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흐름이 좋지 못했을 때 더욱 집중해서 제 예상을 하겠다는 것이 제 자신과 식구분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방송을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잘 될 때는요. 잘 될 때는 누구나 다 잘해요. 흐름을 탔기 때문에. 근데 진짜 프로냐 승부사냐 이거는 안 될 때. 그때 얼마나 중심을 잡고 자기 예상을 할 수 있느냐 자기 배팅을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적중이 나오지 못하면서 답답한 전개가 있었던 일요용마.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사실 마지막 승부처인 식경주까지도 제 예상을 했습니다.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경주. 사실 보통 같았으면 대부분의 예상가분들께서는 돌아가시는 걸음에 마지막 점 하나 찍겠다고 적중력 하나 올리겠다고 쉽게 가요. 대가리 놓고 그냥 쭉쭉쭉 부르거든요. 이놈 저놈 기웃댄다는 거죠. 근데 제 자신과 약속도 있었고 특히나 이제 그 일요일경마 마지막 그 예상 방송을 하면서 이거는 한방경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과정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흔들리지 않고 제 예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경주 정말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 속보입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만큼의 결과물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깔끔한 한 방으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후반부에 연이어 인기마에 기승했던 한마치키스가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 속에, 자, 마지막 경주 최고 인기마에 기승을 했습니다. 바로 11번마 클린업지. 워낙에 보여준 걸음이 있어갖고, 걸음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맞길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강축으로 약간의 지난 경기 뛰고 나서 약간의 그 우전지 쪽에 파액이 좀 있기는 했는데 조교해보니까 문제 없더라고요. 1번마 제너럴이 6번마 파란주의보 선두권이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경주인데 자 8번마 비례동상이 57까지 올라왔습니다. 야 이거는 중간에 무리 없는 전개를 가지고 뛰는 맞길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 증량이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더구나 내선에서 파란주의보라든가 제너럴이가 끌어버리면은 레이스는 이거는 비례동상에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자 어차피 클린업 조이는 대가리다. 결국 후차권에서 한 통만 제대로 잡으면 끝나거든요. 저는 3번마 미래영웅이 58 저는 솔직히 수긍하지 못하는 부담 증량이 있긴 하지만 자 3번마 미래영웅은 제가 원더볼트하고 한 방을 찍을 때 말씀드렸지만 마필 자체가 완벽하게 이제는 끝났다. 안정권으로 들어왔다. 더구나 이게 중장거리가 아니라 단거리예요. 단거리에서의 미래영웅은 페로비치 기수가 굉장히 자유롭게 전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이 조금 발전하면서 복잡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누가 살아남냐면은 11번마 클린업 조이와 3번마 미래영웅 이거는 한 방의 경주다. 막상 복잡하게 가지 하지 않겠습니다. 11번 3번 단통으로 꽂아 넣겠습니다. 11번 3번 단통으로 꽂아 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 마무리 짓고요. 장서 월마 경마도 준비해야겠죠. 마지막 경주 11번 3번 단통으로 마무리 짓고 4주차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하루 종일 재미 못 보다가 마지막 경주 마쳤다고 해서 대역전극이 나왔고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왜 의미를 뒀냐 하면은 그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 예상을 마지막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켰다는 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토경마처럼 많이 맞추고 제대로 맞추는 날은요, 뭘 해도 돼요. 그런 날은요, 막 해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일요용마처럼 꼬인 날은 사실 집중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온 마지막 경주에서의 결과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적중이었고요.
돌아오는 4주차를 넘어서 2016년도 남은 경마일에 자신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재예상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배가시킬 수 있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장석의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힘을 실어줬던 일요 경마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일간에 걸쳐서 믿음을 주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일요경마 좋지 못했던 흐름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막경주에서의 짜릿함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 또 한 번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자, 이제부터는 4주차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던 기수, 돈을 벌어들이지 못했던 마주, 그리고 조교사들까지 집중하는 경마 주간이만큼 저 역시 그들보다 더 집중해서 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차기 돈 되는 마필들 소개해드리고 4주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기에 돈 되는 마필들 좀 들어가죠. 자, 첫 번째 마필은 토경마입니다. 토경마 8경주. 토경마 8경주. 요 경주가 그 7번마 신조대업과 4번마 진격의 거장이 동반 입상을 했던 경주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복귀를 하는 마필은 6번마 원더풀 룰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때린 마필은 사실 원더풀 룰러였어요. 신조대업을 넣고. 이 원더풀 룰러 같은 경우는 15전에 전적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승 한번, 2착 한번. 사실 이거는 중장거리 마필이에요. 중장거리 마필입니다. 뭐 혈통상으로 중장거리 마필인데, 데뷔 초에 단거리에서 입상한 이후에 중장거리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지금 헤매고 있는 마필. 혼합 3군에서 지금 꽤 오랫동안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요, 이 6번마 원더풀 룰러가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적응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너무 힘으로 찍었어요. 마필이 부드럽지 못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던 마필이 원더풀 룰러. 자, 근데 최근에 조교 때 모습을 보면 점점 이제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이 떡대가 큰 마필들이 부드러워지면요, 이게 상당히 무서워집니다. 그리고 이 원더풀 룰러처럼 이렇게 떡대 힘이 좋은 마필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을 하면요, 전개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팀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6번마 원더풀 룰러. 자, 지금부터 원더풀 룰러의 1200m 단거리 8경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마 원더풀 룰러입니다. 6번 게이트입니다. 자, 출발하죠. 자, 초반에 다카시 기수가 의욕적으로, 마필은 조금 덜 나가지만 그래도 의욕적으로 어느 정도는 붙여놓고 나오려고 추진이 나왔습니다. 근데 워낙에 페이스가 좀 빨랐고 단거리다 보니까 던지기 하는 마필들이 굉장히 좀 많았죠. 이 페이스가 굉장히 빠른 경주였어요. 4번마 진격의 거장과 8번마 나우다운,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빨리 끌어내는 경주였고, 지금 6번마 같은 경우는 중후미권, 저기 지금 중후미권에서 밀려있죠. 이혁이 기수 밑에 있는 경주인데, 자, 지금 4번, 8번, 12번 아노행 결런트, 그리고 내측의 마필까지 그대로 지금 줄을 가고 있는 경주고요. 다카시 기수는 이제 지금 이제 외곽에서 조금씩 이제 치받으면서 나오고 있는 경주인데, 여기까지 중위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칩니다. 여기서 칩니다. 4코너 돌고요. 약간 높죠. 약간 높은 상태에서 치고 이제 외곽에서 빼서 때리는데, 약간 발이 약간 모듬이에요. 이 마필의 최고의 단점이 이거예요. 지금 발을 쓰는 걸 보시면 약간의 모듬인 상태에서 오른손 채찍을 댔을 때 말이 내삭기가 있죠. 근데 주폭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발은 계속 쓰면서 지금 주폭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착순이 8착. 마지막에는 이제 약간 경주를 좀 포기한 상태였죠. 이 원더풀 룰러 같은 경우는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습니다. 단점으로 따진다면은 이제 너무 크다는 거, 등치가. 그리고 힘을 좀 많이 쓴다는 거.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스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발을 약간 모든 발이에요.
이 발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마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요. 이런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은 오른손 채찍을 대버리면은 기대요. 채찍대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요 단거리에서 성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마필들은 왜 단거리가 힘드냐면은 단거리 같은 경우는 페이스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3코너 내려오면서 타이밍을 빨리 잡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적당한 빠르기라면은 외곽에서 빼놓고 때리기가 좋은데 지금처럼 페이스가 빨라버리면은 3코너에서 내려오는 상태에서 페이스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힘을 써줘야 되는 타이밍에서 힘을 못 쓰고 그리고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4코너 돌면서 기수가 들러 잡고 치는 과정 속에서 제대로 꽉 눌러잡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마필이 모든 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모든 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오른손 채찍을 대기 시작하면은 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중장거리용이에요. 최근에 이 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1300, 1400, 1200 이렇게 뛰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정작 사고를 치는 거는 중거리다. 중거리에서 사고를 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6번마 원더풀 룰러. 자, 그러면 어떤 전개로 와야 되느냐? 이 마필은 일단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많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레이스가 빠르면 안 됩니다. 빠르면 안 돼요. 빠른 경주는 중장거리. 왜냐면은 중거리 이상에서 앞에 말들이 자기들끼리 뛰다가 무너지는 경주. 그리고 다카시 기스의 원더풀러 같은 경우는 자기 페이스를 치다가 마지막에 주폭으로. 그러니까 어떤 타이트함에서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앞에들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자기 주폭을 계속 탄 상태에서 한 마리 누르면서 마지막에 목차 반마신차 이렇게 눌러버리는 마필이 원더풀 룰러예요. 딱 그런 말입니다. 원더풀 룰러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보기는 해야 돼요. 사실 6번만 원더풀 룰러 같은 경우는. 근데 단거리보다는 계속해서 단거리 위주의 레이스를 치르고 있는데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중거리를 뛰어야 된다. 자, 이 마필이 1월 달에 당시에 안양 라이언 매직탑 이때 3차 골 때 코차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매직탑하고 코차가 났어요. 근데 그 당시 레이스를 보면 페이스가 하이 페이스가 아니었어요. 초중반에는 하이 페이스였지만 결국은 레이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유의 원더풀 룰러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마지막에 매직탑하고 코차까지 나는 승부. 그것도 문세영의 1번 게이트의 매직탑과 코차 승부가 났다? 이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 경주 보세요. 와우캡이 이끌었던 경주였어요. 이것도 하이페이스였습니다. 굉장히 하이페이스. 그러니까 이마필이 최근의 레이스를 보면 지금 와우캣하고 두 번을 붙었어요. 와우캣하고 두 번을 붙고 또 한 번 경주가 뭐 안양라이언 매직탑. 그러니까 페이스가 완전히 하이페이스로 갈 경우에는 이마필은 페이스를 놓쳐버려요. 근데 와우캡이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지금 혼합 3군 이하의 마필 중에서 제일 빠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진짜 전력상 어떤 식으로 뛴다는 게 완벽하게 드러나는 경주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의 경주에서는 원더풀러가 분명히 그 편성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다카시 기수가 지금 두 번째 기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진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제가 봤을 때는요, 분명히 이거는 다음 경기 나올 때는 이런 전개 안 탑니다. 지금은 원더풀 룰러가 페이스가 빠르다 보니까 제대로 붙여주지 못하는 전개를 탔는데 이게 지금 1400이든 1700이든 느린 편성이 나온 상태에서 더구나 게이트가 4선만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다카시 기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탈 거예요. 붙여놓고 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페이스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레이스에서 나와졌던 그런 단점이 아니라 숨겨졌던 장점이 나오면서 폭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더풀러 같은 경우는 조건을 좀 보기는 해야겠는데 조교 때 보여지는 어떤 완성이라든가 안정감 이런 거는 얼추 다 올라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체중을 조금 뺄 필요는 있어요, 사실. 지금보다 많게는 20kg 이상, 적게는 10몇 kg 이상까지 쭉 빼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즌 자체가 조교 강도만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조금 더 밀어붙이면 체중은 빠지거든요. 요번에 조교도 약간 살짝 밀어냈다 그런 식의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나왔을 때 거리 조정,
따르기에 대한 조정 그리고 조교 강도에 대한 강도 조정만 들어오면은 저는 이번에 8착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폭탄의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지금 이 원더풀 룰러가 이번 경기에서 보여줬던 어떤 약점, 드러난 약점만 보지 마시고요. 드러나지 않았던 장점만을 가지고 차기 경기에서의 조건을 대비시킨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면서 저는 6번마 원더풀 룰러를 차기 큰돈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지목해드리면서 8경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은 이류경마입니다. 이류경마의 이경주에서 강대강. 제가 그 예상 방송에서는 허니버터 니노가 기수가 못 믿는다면은 강대강 한번 믿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는 그냥 밀었어요. 강대강은 그냥 밀었거든요. 강대강을 밀었는데 제가 현장에서 강대강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대가리가 바뀌었고 강대강보다 더 좋게 봤던 마필이 10번마 천지공사였기 때문에 요거 드림 그 허니버터 니노를 놓고 천지공사에 때렸죠. 저는 천지공사에 때리고 강대강을 바쳤는데 강대강이 5착을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강대강을 보면서 딱 촉이 왔어요. 이건 다음에 무조건 때린다. 자, 강대강의 레이스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번 게이트에서 출발합니다. 1300. 자, 출발하죠. 발주 괜찮았습니다. 근데 보면은 발주가 튀어나왔는데 추진 동작이 좀 약하죠. 가는 대로만 끌입니다. 대신에 1번 게이트에서는 득달처럼 밀어붙이고 자, 지금 범현이의 등짝은 그냥 가는 대로 그리고 형철이는 인기마 타고 외곽에서 엄청나게 밀어대면 선두권 붙이고 지금 앞에서 붙이는 마필들은 적극적인 추진을 붙인 마필들이고 4번마 강대한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는 대로 타는 거예요. 가는 대로. 진짜 가는 대로만 타는 겁니다. 지금. 3코너,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딱 요때만 하더라도 뭐 그냥 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제부터 직선의 걸음을 잘 보십시오. 직선을 뛰는데도 자, 지금 제 액션 보셨죠? 범현의 액션. 지금 이게 원래 4코너를 돌았을 때 액션 치고는 약했죠. 그리고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상했던 대로 10번마 천지공사가 쭉쭉 밀고 나오고 범현이 잘 보세요. 지금 범현이 액션을 쭉쭉 그냥 결승선 통과. 그 모든 마필들이 특히나 이제 기승기수가 화면으로 보여주는 액션은요. 발주 그리고 결승 통과 시까지 한 3번 정도 적게는 2번 많게는 3번 정도 액션이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초반에는 아무래도 자리를 선점하는 작전 아니면 뒤에서 오는 작전 이것에 따라서 다 끼어지고 그리고 3, 4코너 내려오면서 내가 어떤 탄력을 받겠다 어떻게 4코너 돌면서 틀어잡고 나오겠다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자세가 한번 또 바뀌고 그리고 직선 마지막 300m 200m 구간에서 쪼자대는 그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강대강이 기승했던 최범현 기수의 기승은 발주부터 결승선 통과 시까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셔야겠지만 저의 판단은 일관성이다. 똑같았다. 그 일관성이 뭘 의미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딱 강대강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다음엔 가리지 않겠다. 편성. 다행이에요. 이러고 3착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 엄청 팔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5차까지 밀렸기 때문에 그래도 팔리긴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배당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한 측면도 저는 솔직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1000m를 나오든 1200을 나오든 1300을 나오든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400은 약간 좀 고민스러워. 왜냐면 전체적으로 마필이 조금 높은 감이 좀 있어서 1400은 모르겠다. 근데 어차피 1400에 나와도 육군 1400은 3세마 이상의 똥말 경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300 이내에 나온 상태에서의 강대강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가리지 않는다. 해서 이 4번마 강대강. 자,
첫 번째 말씀드렸던 원더풀 룰러 같은 경우는 조건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추천드리는 이 강대항 같은 경우는 가리지 마라. 대가리. 이거는 무조건 대가리다. 어떤 조건을 만난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무조건 때릴 수 있는 대가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두 개 경주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마필.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에 의미를 있었던 건 토요경마의 의미보다 저는 마지막 경주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커요. 그것은 다른 거 다 빼고 제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이 보통 갬블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끌려가기 시작하면 돈 있는 거 금방입니다. 똑같이 깨져도 내 스타일대로 가야 돼요. 내가 판을 끌어야 돼요. 그래야지 무슨 상황이 생겨도 생기거든요. 지난주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맞췄냐,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4주차 경마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좀 높여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성 4주차 모자람 없이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